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프롤로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는 자꾸 저번 주라고 하네. 저번 시간에는 소듐 레귤레이션 기본 생리학을 다뤘죠. 그럼 오늘은 이 레귤레이션이 잘 되지 않아서 몸의 나트륨 수치가 너무 낮거나 아니면 너무 높아지는 경우 하이포나트레미아와 하이퍼나트레미아를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몸의 소듐 농도는 대략 135에서 145 사이입니다. 이제 135보다 낮으면은 하이포나트레미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소듐이 농도가 낮아지는 원인에는 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있다면은 반드시 effective osmolarity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스몰라리티인지 오스몰라리티인지 뭐 거의 같은 용도로 이제 사람한테는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런 걸 쓰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혈액의 이제 오스몰라리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듐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말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왔다면은 혈장 플라즈마 오스몰라리티가 떨어져야 정상이죠. 그래서 대략 소듐 곱하기 2,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뭐 소듐이 120, 130 이렇게 나왔는데 오스몰라리티는 여전히 뭐 280, 290 이렇게 정상으로 나왔다. 그렇다면 그건 소듐이 정말 낮은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듐이 낮게 측정만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슈도 하이포나트레미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슈도 하이포나트레미아 원인은 뭐 지질, 이제 뭐 단백질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은 글루코스가 너무 많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엔도크라이놀로지에서 배울 이제 하이퍼오스몰라 잠깐만. HHS, 하이퍼글라이세믹 하이퍼오스몰라 신드롬 맞나? 뭐 하여간 그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이펙티브 오스몰라리티가 뭐 한 330, 340, 350 막 이렇게도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나트륨 재보면은 오히려 하이포나트레미아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나트륨을 잴 때 글루코스가 너무 높게 나오면은 그것 때문에 나트륨이 좀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글루코스가 그렇게 높아지면은 나트륨 수치를 약간 보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이포나트레미아 이제 대표적인 원인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확인해봐야 될 것이 이제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있다, 소듐이 낮다 그러면은 진짜 소듐이 낮은 건지 아니면 낮게 측정만 된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effective osmolarity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슈도 하이포나트레미아를 룰아웃하고 나서 이제 true 하이포나트레미아인 걸 알았으면은 하이포나트레미아 원인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때 확인해야 할 것이 이제 어디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가지고 하이포나트레미아를 간발하기 시작할 거냐면은 그게 바로 이제 볼륨 스테이터스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임상에서는 정말 이거 가지고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이 볼륨 스테이터스부터 시작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이포나트레미아를 평가를 할 때는 볼륨 스테이터스가 하이포볼레믹하냐 아니면 유볼레믹하냐 또는 이제 하이퍼볼레믹하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볼륨 스테이터스를 대체 어떻게 평가할 건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피부 탄력성이 떨어져 있고 이제 뭐 주름을 졌는데 이제 그게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러면 이제 하이포볼레믹 해가지고 피부 탄력성이 떨어진 거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어요. BP가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뭐 피부 탄력성이 정상이고 근데 뭐 에데마는 없었다. 뭐 이런 식이면은 유볼레믹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볼레미아는 또 어떻게 되느냐? 뭐 프리티비아 레데마가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데서 뭐 아사이시스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거를 준다든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볼륨 스테이터스를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피부 탄력성이 떨어지고 뭐 눈구멍이 쑥 들어가 있었다, BP가 떨어졌다, 아니면 orthostatic hypotension이 있었다, 뭐 이런 아니면은 이제 허트레이트가 올라갔다, 뭐 이런 거를 주면은 하이포볼레믹 하이퍼나트레미아인 거고 피부 탄력성도 정상이고 에데마도 없었다. 이러면은 유볼레믹 하이포나트레미아고
다음에 뭐 프리티비알 에데마가 있었다. 이런 거를 주면은 하이퍼볼레믹 하이퍼나트루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볼륨 스테이터스 평가하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원인에 뭐가 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여기 뭐야. 하이포볼레믹 하이포나트루엠이아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요 하이포볼레믹 하이포나트루엠이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 몸에서 물도 빠지고 그 다음에 소듐도 같이 빠지는 상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토탈 바디 워터도 줄어든다. 이제 수분 손실도 있다. 잠깐만 여기 표 다시 볼게요. 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좀 자, 이 토탈 바디 워터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토탈 바디 소듐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물도 줄어들면서 그다음에 소듐이 같이 빠지는데 물이 빠지는 것보다 소듐이 훨씬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하이퍼나트루엠이아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만한 상황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물하고 소금이 소변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소변이 아닌 다른 경로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소변의 나트륨 농도를 기준을 20으로 잡아서 20 이상이면 소변으로 빠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20 이하면은 소변이 아니라 딴 데로 빠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린 나트륨이 20 이상이면은 renal fluid and sodium loss 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원인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대표적인 게 diuretic excess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레이식스나 아니면 사야자이드를 너무 많이 쓰면은 얘네들은 당연히 물이 빠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걔네가 도대체 물이 왜 빠지냐 하면은 소금을 리업테이크 할 수가 없으니까 물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도 많이 빠지고 물도 많이 빠지고 당연히 하이포볼레미아가 오겠죠. 그 다음에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 디피션시가 있겠죠.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가 대표 뭐냐? 알도스테론이잖아요. 그래서 알도스테론은 주요 기능이 컬렉팅 덕트에서 물하고 나트륨을 리업테이크 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가 없으면은 물하고 나트륨이 쭉쭉쭉 빠질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쭉쭉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볼까요? 오스모틱 다이레시스. 요거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거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오스모틱 다이레시스랑 세레브럴 솔트 웨이스팅 신드롬 이런 게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여기 둘 다 머리 다쳤을 때 생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신경외과에서 사람들 머리 크게 다치면은 이제 마니토를 쓰면서 ICU 케어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머리는 한정된 공간인데 거기에 뭐 혈액이 들어찬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머리가 부으면서 뇌가 붓는 거죠. 그래서 cerebral edema가 생기면서 intracerebral intracranial pressure ICP가 올라간다는 거죠. ICP가 생기는데 그래가지고 마니토를 이용을 하면은 마니토를 혈액에 주면은 그게 이제 혈액의 오스모랄리티를 높이죠. 그래가지고 그게 뇌에 있는 물을 좀 빨아들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은 거를 최대한 물을 빼가지고 좀 머리 안에 압력을 그나마 좀 낮추려고 그런 게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 마니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소변을 통해서 배설이 되기 때문에 그 소변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물을 그렇게 땡겨 와가지고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소변으로 배설이 된다고. 왜냐면은 마니톨이 그 이제 혈액에서 그 뇌에 물을 빼오는 것과 같은 효과로 레날 튜브에서는 그 튜브를 마니톨이 쭉쭉쭉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물을 주변에서 빨아들이겠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프리미티브 유린에서 물을 원래 우리가 리업테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마니톨이 막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후딱후딱 소변이 팍팍팍 나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변이 그렇게 팍팍팍팍 지나가면은 그 튜뷸 내에서 그 나트륨을 재흡수할 시간이 날까요? 나지가 않죠. 그래서 물도 쫙쫙 빠지고 나트륨도 쫙쫙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스모틱 다이레시스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어틱스 주는 거랑 비슷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cerebral salt wasting syndrome은 뭐냐면은 요거는 뭐 원인은 뭔지 정확하게 하지 않은데 하여간 CNS가 손상돼가지고 만약에 이제 오스모틱 다이어리시스나 아니면은 다이어틱스를 쓴 것처럼 키드니에서 물하고 소듐이 쫙쫙 빠져나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키드니를 통해서 물도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나트륨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하이포볼레믹, 하이퍼나트루미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키드니가 아닌 다른 데로 빠지는 것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vomiting이랑 다이어리아가 있겠어요. 요 정도 보시면 돼요. 토를 하거나 설사를 할 때 엑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은 요때 빠져나가는 물들은 이제 그 엑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와 동일한 오스몰라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은 그 이제 ECF의 오스몰라리티는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볼륨만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ECF의 볼륨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볼륨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보상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호르몬이 ADH, 안티다이어레틱 호르몬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ADH의 기능은 뭐라 그랬어요? 키드니에서 프리 워터만 리업테이크 하는 게 주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요 보미팅의 다이어리아 때문에 엑스트라셀러러 플루이드를 많이 많이 소실이 되면은 ADH가 나와가지고 프리 워터를 약간 보충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스모라리티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원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 피지올로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하이퍼볼레미아가 있을 때 그 볼륨 스테이터스를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 하이퍼볼레미아의 임상 증상은 뭐가 있는지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타키카르디아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앉아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일어섰다든지 할 때는 갑자기 어지러워진다. 그러니까 orthostatic dizziness나 아니면 하이포텐션이 있다. 그리고 또 피부는 이제 dry mucous membrane, 그다음에 poor skin turgor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ADH가 많이 나올 거니까 물은 자꾸 마시려 그러고 목이 마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변 나오는 양은 조금 줄어들어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하이포볼레미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생리적으로는 이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레날 퍼퓨전이 떨어지잖아요. 리널 블러드 플로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RAAS가 활성화가 될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안지오텐신 2가 올라가니까 요 안지오텐신 2는 제가 뭐 이제 혈압을 이제 혈관을 좁혀가지고 혈압을 높이는 기능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록시멀 튜블에서는 HCO3와 소듐을 리업테이크하는 기능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요거 마치 ADH 같은 기능을 해요. 그래서 하이포탈러무스에 작용해가지고 ADH 시크레션 증가하는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치 지가 ADH인 것처럼 목이 마른 느낌 자꾸 주고 그 다음에 물 마시게 하는 그런 그 이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 좀 기능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때 참고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그 ADH를 분비하게 하는 기전이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오스모라이티가 너무 높을 때 사실 이때는 하이퍼나트리미아가 있겠죠. 그런 게 있을 때 물을 주변에서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오스몰라리티를 조금 낮추는 거. 그게 사실 ADH 시크레션을 좀 더 중요한 트리거가 되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근데 지금 그 경우는 아니죠. 여기 근데 그럼 왜 ADH가 나오냐? 그 나머지 하나가 BP가 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볼륨이 너무 낮으니까 최대한 물을 끌어와가지고 볼륨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보완하는 게 안지오텐신 2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볼륨이 떨어졌을 때는 이게 RAAS가 결과적으로는 ADH 시크레션을 통해 가지고 하이포나트레미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이 기전을 이해해 두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이포나트레미아는 요 정도로 얘기하고요. 하이포볼레미아 요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유볼레미아로 넘어갈게요. 이 유볼레미아는요, 토탈 바디 워터는 약간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몸이 막 부을 정도로 물이 많이 늘었느냐 하면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수분 손실이나 아니면은 과다의 증거는 딱히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 자체의 소듐은 큰 변화가 없는데, 토탈 바디 워터는 약간 늘어난 상태니까 그것 때문에 하이포볼레미아가 된다. 죄송합니다. 하이포나트레미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유볼레믹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있을 때는 요거는 이제 반드시 유린 소듐이 20으로 높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 풀 때 요게 내가 이제 문제를 보고 해석하기를 요거는 유볼레믹 하이포나트레미아를 줬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유린 나트륨이 뭐 이렇게 20 이상 나왔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야 내가 요 환자의 볼륨 스테이터스를 제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유볼레믹 하이포나트레미아를 감별할 수 있는 기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원인은 뭐가 있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지만 시험에는 SIADH가 가장 잘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디피션시, 그 다음에 하이포타이로이디즘까지 해가지고 요 세 가지가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요 유볼레믹 하이포나트레미아 하면은 요거 세 개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하이포타이로이디즘이나 아니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디피션시 때문에 우리가 하이포나트레미아를 감별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국시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임상에서 사실 이 SIADH는 Diagnosis of Exclusion이에요. 그래서 배제 진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그 유볼레믹 하이포나트레미아를 다 배제를 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진단명이 이 SIADH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그런 습관은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이게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디피션시는 아니구나. 아니면 최소한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은 아니구나. 요거를 알 수 있게 준다는 거죠. 제발 맞나 틀리나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다 보면은 분명히 TFT를 한 문제가 나온다고. 그 TFT 왜 했어? 이거 왜 했지? 그냥 헷갈려고 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유볼레믹 하이포나트레미아를 감별하는데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을 감별을 먼저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TFT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 3개 정도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은 하이퍼볼레믹 하이포나트레미아인데, 요거는 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상하다. 토탈 바디 소듐은 약간 늘었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퍼나트레미아가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된 이유는 뭐인고 하니? 토탈 바디 워터가 너무 많이 늘었구나. 그래서 우리 몸이 약간 소금기가 약간 있잖아요. 소금을 한 스푼만 넣었는데 물은 막 양동이로 때려 부은 거죠. 그래가지고 몸에 물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이퍼나트레미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유린 소듐이 높냐 낮냐에 따라 나누게 되겠는데 사실 요 유린 소듐이 높은 거는 뭐 억류 또는 크로닉 리널 페일리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 AKI라든지 아니면 CKD 문제를 하이포나트레미아로 준 문제를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잠깐 좀 적어두시고 요거를 조금 볼까요? 그래서 요 3대 원인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nephrotic syndrome, liver cirrhosis, 그다음에 cardiac failure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만 보니까 셋 다 몸이 붓는 질환들이네요. 그죠? 그래서 네프로틱 신드롬이랑 시로시스는 알부민이 떨어져가지고 몸이 붓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카디악 페일리어 때는 서큘레이션이 잘 안 되니까 물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보상 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토탈 바디 워터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셋 다 약간 이제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물이 혈관 내에 제대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effective circulatory 볼륨이 약간 떨어지는 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거를 보상을 하려고 왜 도대체 혈관 내에 이렇게 볼륨이 부족하지? 우리 몸 자체의 볼륨이 떨어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물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최대한 끌어모으니까 토탈 바디 워터 늘어나겠죠. 그래서
하이퍼볼레미아 상태가 되면은 이제 물만 끌어당기면은 나트륨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약간 보상하려고 최대한 소듐도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상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요 셋을 보면은 하이퍼나트레미아이긴 하지만은 우리 몸을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그 나트륨 자체는 굉장히 많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특징이 그 하이퍼나트레미아를 교정하려고 노멀 셀라인을 준다든지 하더라도 하이퍼나트레미아가 잘 교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 뭘 줘야 되냐? 물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물을 좀 빼줘야 돼요. 그래야 이펙티브 서큘러트리 볼륨이 오히려 조금 더 회복이 되고 티슈 에데마가 줄어들면서 하이퍼나트레미아도 개선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cardiac failure, 그러니까 congestive heart failure 있을 때는 뭘 쓰냐? Lasix 쓰죠. 그 다음에 liver cirrhosis 있을 때는 뭐 스파이로노락톤을 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치는 물을 조금 빼줘야 하이퍼나트레미아가 해결이 되지. 그 전에는 뭐 노멀 셀라인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그 3% 셀라인을 준다든지 뭐 그런 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잘 개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하이퍼나트레미아의 증상이 어떻게 되고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봅시다. 그래서 하이퍼나트레미아가 되면은 우리 몸의 오스몰라리티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ECF의 오스몰라리티가 ICF의 오스몰라리티보다 떨어지는 상태가 되죠. 왜냐면 이제 혈액 내에 소듐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스몰라리티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죠. 그래서 ECF에서 ICF로 물이 오히려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ICF의 오스몰라리티가 약간 떨어지고 ECF의 오스몰라리티는 약간 늘어난 상태가 되겠네요. 근데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은 ICF의 오스몰라리티가 너무 떨어지고 그다음에 물은 굉장히 과다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특히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은 브레인을 비롯한 CNS가 문제예요. 왜냐면은 브레인이나 스파이널 코드는 아주 좁은 공간에 딱 갇혀 있는 장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포 안으로 물이 막 이동해가지고 에데마가 생기면 더 확장할 공간은 없는데 자꾸 물은 들어와가지고 자꾸 커지고 싶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레브럴 에데마가 생기니까 뇌압, 인트라크레니얼 프레셔가 상승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intracranial pressure가 상승했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IRCP라고 그러죠. Increased intracranial pressure. 그거의 기본적인 증상이 뭐냐면은 너지아 버미팅, 그 다음에 헤데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이제 브레인스템 같은 것들이 눌리기 시작하니까 의식의 저하, seizure, 더 심하면 이제 코마, death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너지아 버미팅 있다면은 막 급속으로 그렇게 빠르게 교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요 의식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때는 이제 뉴럴로지컬 심텀이 생긴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하이퍼토닉 셀 라인, 즉 이제 3% 고농도 수액을 줘가지고 하이퍼나트레미아를 빨리 교정해 줘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뉴럴로직 심텀이 있으면은 빠르게 교정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런데 요때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 증상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교정 속도를 다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하이퍼나트레미아가 심하면은 막 소듐 농도가 110, 100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뉴럴로지컬 심텀이 없다면은 바로 막 3% 수액을 막 때려 부어가지고 뭐 그렇게 빨리 교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낮으면 낮을수록 교정을 천천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정할 수치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하루 최대 10에서 12 정도로 천천히 교정해야 된다. 왜냐면은 급격하게 3% 셀라인을 줘가지고 막 교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제가 하이퍼나트레미아 때는 세포 밖에서 안쪽으로 물이 막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제
ECF의 오스모랄리티가 떨어지니까. 근데 반대로 3% 셀라인을 막 줘가지고 그 이제 ECF의 오스모랄리티가 막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ICF보다 ECF의 오스모랄리티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ICF에서 ECF 쪽으로 물이 막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에서 물이 쪽쪽 빠지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꼭 이게 뭐냐면 이제 배추를 소금에 절인 것처럼 물이 쭉쭉 빠져나와가지고 쪼그라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브레인에서 신경세포를 덮고 있는 마이올린 셰스가 손상을 입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Osmotic Demyelination Syndrome, ODS라고 하고요. 이거 하면은 Irreversible Neurologic Injury가 생기는데 특히 어디에 생기면은 폰즈 이런 데 생겨가지고 파라플레지아가 생겨요. 아니 그럼 하이포볼레미아, 헬포나트리미아 때문에 환자가 왔는데 그걸 치료를 막 했더니 환자가 의식은 돌아왔어. 근데 갑자기 사지가 안 움직인대. 의료사고죠. 그래서 이건 절대 일으키면 안 되는 아이아트로제닉 인주리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이포나트리미아 때 천천히 교정해줘야 되는 거.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는 교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조금씩 그 양상마다 치료법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이포볼레믹 하이포나트리미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주요 기전이 그 볼륨이 떨어져가지고 ADH가 올라가는 거, 그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Effective Circulatory 볼륨을 회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아이소토닉 노멀 셀라인을 줘가지고 우리 몸에 부족한 플루이드를 채워주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겠네요. 그 다음에 유볼레믹 하이포나트리미아는 이제 몸 전체의 소듐 양은 큰 변화가 없는데 물이 많이 늘어난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원인을 치료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이포나트리미아 자체에 대한 치료는 뭐 지금 당장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10% 셀라인을 줘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수분 제한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물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특히 이제 SIADH 문제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다 답이 이제 수분 제한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퍼볼레믹 하이퍼나트리미아입니다. 요거는 이제 물도 늘어났고 나트륨도 늘어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소듐하고 수분을 모두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과다한 수분을 빼주는 게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는 이제 혈액 검사만 하면은 하이퍼나트리미아처럼 보이는데 몸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요거는 물하고 소듐이 둘 다 과다한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멀셀라인을 공급한다 그래가지고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뇨제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과다한 물을 오히려 빼주는 것이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퍼나트리미아인데 이 하이퍼나트리미아는 좀 내용이 되게 적죠. 이번 책에 보면 되게 쪼글쪼글 뭐 많이 적어놨는데 별로 의미 없는 얘기들을 많이 적어놨고요. 이제 어쨌든 하이퍼나트리미아는요 소듐 농도가 145 이상으로 높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프리워터 로스에 의가 너무 심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뭐 ADH가 전혀 나오지 않아가지고 아니면은 뭐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이아비티스 인스피두스 요붕증이 있다든지 뭐 요럴 때 하이퍼나트리미아가 생기는 게 좀 문제가 자주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요 하이퍼나트리미아는요 대부분 볼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시 요게 하이포볼레믹하고 그다음에 혈압이 떨어진 그러니까 이펙티브 서큘러터리 볼륨이 떨어진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나트리미아 때 그러면은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프리 워터 로스가 많이 생겼으니까 그 잃어버린 수분을 많이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겠어요. 그 하이퍼나트리미아가 막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하프셀라인이나 아니면은 D5W를 주느냐 아니면은 노멀셀라인을 주느냐 요게 문제가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꼭 보셔야 되는 게 바이탈을 보세요. 만약에 지금 당장 바이탈이 약간 떨어져 있고 막
타키카르디아가 있고 막 뭐 허트레이트가 120 막 이러면서 임상적으로 하이퍼볼레미아의 그런 증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은 노멀 셀 라인을 먼저 줘가지고 이펙티브 서큘러터리 볼륨을 충분히 회복하는 거.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세요. 임상적으로 severe volume depletion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소토닉 크리스탈로이드, 그러니까 노멀 셀라인이나 아니면 하트라 솔루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공급을 해가지고 일단 effective circulatory 볼륨부터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D5W나 아니면 하프살라인 같은 하이퍼토닉 솔루션을 공급한다. 이게 중요하고 사실 하이퍼나트레미아 시험 그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요거를 잘 감별하는 문제라고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잘 신경 써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때도 하루에 10m몰 이상 빠르게 교정하면 안 돼요. 요번에는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ECF가 굉장히 이제 하이퍼 오스몰러한 상태니까 기본적으로 ICF에서 물을 쪽쪽쪽쪽 빨아들인 상태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꼭 이제 배추 소금에 절인 것처럼 된다고. 근데 거기서 물을 막 공급해가지고 ECF의 오스모랄리티를 막 떨어뜨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들이 ICF로 막 가버리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브레인 에데마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너무 빨리 교정하면 안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2시간 동안 소듐 레귤레이션을 마쳤습니다. 사실 이거 시험에는 별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이게 배경지식로 설명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죠. 근데 원래 네프로딜러즈가 그런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제 스타일이 원래 좀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포타슘 레귤레이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지식들을 좀 이미 좀 상당히 설명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음 시간은 조금 빨리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오늘도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